안녕하세요. 조재만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 찍을 영상의 주제는 바로 토지 분석 방법입니다. 토지를 분석하시려고 하면 초보 분이시거나 아니면 기존에 어느 정도 지식이 있으신 분도 매번 검토해야 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헷갈리시는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준비한 건데요. 바로 종이 한 장으로 그 수많은 체크해야 될 사항을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자, 바로 이 종입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한 장으로 끝내는 토지 분석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 가운데에 해당 토지 매물을 놓으시고 가격에서부터 입지, 토지 이용, 그리고 구매 용도, 처분까지 검토를 해 보시는 거죠. 네, 제가 이제부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1번 가격, 2번 입지, 3번 토지 이용, 4번 구매 용도, 5번 처분이라고 주제가 5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1번부터 이제 하나하나 해당 매물을 검토를 하시면서 여기서 만약에 가격이 안 맞으면은 다시 또 매물은 치우시고, 다른 매물 같은 경우에 가격이 맞다 그러면 또 입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또 입지가 맞지 않으면 다시 또 다른 매물을 갖고 오셔서 이런 모든 체크사항 한 번씩 비교를 해보시는 겁니다. 자, 가격부터 봐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2억 선에서 주택 부지를 찾고 있는다고 했을 경우 그 가격이 이제 타당한지 이제 물건을 보면 검토하는 거죠. 내 예산이 2억인데 해당 매물은 3억까지 대출을 끼고, 대출을 끼지 않으면 현금으로 2억까지 사겠다고 정해지실 경우에 물건들이 시중에 많이 나왔을 때 굳이 비싼 매물, 그리고 너무 싼 매물은 보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비싼 매물 같은 경우는 이게 그림의 떡이거든요. 2억짜리 매물 같은 경우에 현금이 있다 하면 대출을 껴서 한 3억 정도까지만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 취득세라든지 제 비용을 따져보시고, 실거래가라든지 그리고 주변에 나오는 매물 광고, 지역 신문 같은 경우에 비슷한 유형의 매물이 얼마 정도의 평당 금액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고, 경매 동향을 봐서 해당 지역의 그런 이제 낙찰가율이라든지 낙찰 경쟁률 등 그런 것들을 봐서 해당 부동산 흐름도 같이 검토하면 좋습니다. 때로는 아는 공인중개사분이 계시거나 현지의 공인중개사분한테 부탁을 해서 한번 가격이 비싼지 안 비싼지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입지입니다. 토지는 입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토지를 매입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매입한 주택의 입지에 따라서 내 직장과, 그리고 내가 자녀가 있다 그러면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가까이 있는지, 그리고 노인분이 계시거나 아니면 어린이가 있을 경우에 자주 아프기 때문에 병원과에 가까운지도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편의시설, 마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없으면 많이 힘들겠죠. 바로 인근에 어느 정도 그거를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하는 게 바로 인근에 있는지도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토지를 봤을 경우에 입지에서 체크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가 바로 주위에 비선호 시설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비선호 시설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축사, 돈사나 우사나 개사,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게 현장에 보러 갔을 경우에 체크를 못 하시고 못 모르고 매입을 하셔버리면 나중에 들어가서 살다가 어떤 악취라든지 소음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선호 시설을 꼭 체크하시고요. 그 주위에 예를 들어서 송전탑이라든지 공동 묘터가 있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가 주택 부지일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위에 어떻게 개발이 되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면 좋습니다. 주택 부지라고 해서 막상 가서 봤는데 주위에 집들이 하나도 없고 나 혼자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아무래도 어떤 편의시설이라든지 주위가 밝아질 가능성은 많이 덜하겠죠. 그래서 주위의 토지 활용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 토지의 인근으로 해서 어떤 개발 호재가 있는지 그 부분도 체크해 좋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토지 이용입니다. 토지 이용이라는 것은 바로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용도 지역, 지구, 구역,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훑어보시고요. 그리고 지적도라든지 봐서 경계도 체크 한번 해보고, 뭐 농지라든지 뭐 임야 같은 경우에 산지관리법 이런 같은 경우에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문화재라는 게 주위에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문화재에 따라서 그 토지의 건축 규제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 뭐 건물 규모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을 보시게 되면 그 안에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대상 구역이라는 게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게 있거나 아니면 그게 없더라도 주위에 뭔가 기념물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꼭 체크를 해보셔서 관공서에 물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입지나 토지 이용이 끝났다 그러면 구매 용도를 확인해 봐야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택을 지을 건지 상가를 지을 건지 아니면 농사용으로 취득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그 물건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우선은 그 해당 토지의 모양, 정사각형인지 직사각형인지, 그리고 경계 부분은 현장과 실제 지적도와 얼추 맞는지, 그리고 그 도로보다 해당 토지가 높은지 낮은지, 그리고 경사도라는 게 기울어서 이 안쪽 땅과 저 끝에 땅이 경사가 졌는지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로가 있는 쪽, 그래서 토지에 도로가 있는 쪽에 따라서 집을 지을 때 남향으로 지을지 북향으로 지을지 여러 가지를 체크하시는 거고, 토질이나 안반을 확인해서 추가적으로 매입 비용, 공사 비용이 더 들거나 아니면 농사를 지을 때 뭐 실경작 면적이 줄어드는 낭패를 보지 않기 위해서 체크해야 되겠죠. 그리고 임야 같은 경우에는 되게 넓은 땅인데 그 안에 숲으로 가려져 있는 분묘도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농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주위에 무단으로 경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임대차 유무도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해당 토지에서 어떤 바다나 산, 그런 경관이 나오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고, 임야를 보러 갔을 경우에는 나무의 수죠. 그러니까 인목 본수도라고 해서 인목의 유무와 그리고 무허가 건물이 있는지도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이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대지도 있고 잡종지도 그렇고 모든 토지에 포변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건물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의 소유권에 대해서도 미공시가 되었다 하더라도 체크를 한번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건축을 위한 목적이라고 하시면 그 토지의 개발행위 그리고 건축이 가능한지 지역 시군구 조례로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관공서 그 설계사무소 전화로 필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반시설이라고 도로의 종류, 그리고 도로의 폭, 그리고 도로의 소유권, 뭐 국가 건지 지자체 건지 아니면 개인이 갖고 있는 것까지도 확인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상수도, 그리고 전기, 또 오수 처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있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는 무조건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구배가 안 맞아서 못 끌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수 처리도 정화조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일정 부분 규모가 이상이 되면 오수관으로 연결을 직접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들거나 구배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농사용 토지를 사실 때에는 농업용 수가 있는지, 그리고 전기는 들어와 있는지, 그리고 물 빠짐은 괜찮은지, 그리고 토지, 그 농사에 적합한 토지 흙의 성질이 있는지, 흙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안반이 있는지, 그리고 그 해당 토지의 그 높이라고 하죠. 그 표고를 보셔서 그 기후를 확인하셔서 그 내가 농사 짓고자 하는 농작물이 잘 될지에 대해서도 한번 구분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 재배 작물을 조사하셔서 보통 그 지역에는 가장 잘 되는 농작물들을 주변 사람들이 하는 경우가 많겠죠.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하신 다음에 이 구매 용도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다고 하면 이젠 5번 처분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네, 5번째 처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조건 매입 목적에 따라서 토지를 매입해서 활용을 하면 좋겠지만 이제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정말로 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럴 경우에 이게 황금성이라고 현금화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부동산의 흐름을 봐서 내가 이제 매입을 하고
향후에 이 정도 흐름이라 그러면 매매를 못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일반적인 전원주택이나 타운하우스는 수익률, 한마디로 다시 되팔았을 때 수익이 나기가 어렵습니다. 아주 급매가 아닌 이상은 일반적으로 건물이 감가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수익을 계산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물론 이제 이익을 안 보면 세금은 양도세는 안 나오겠지만 이제 보유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팔았을 경우에 이익이 날 때 세금도 낼 수 있구나라고 처분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실무에서 많은 분들이 가격, 입지, 토지 이용, 구매 용도에 맞게 매입하신 다음에 불가피하게 이주하는 상황이라서 처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처분할 때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스타일대로만 지어버린 집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람들이 찾지가 않습니다. 무난하게 지어졌을 경우에는 사는 사람들을 찾기가 쉬운데, 독창적으로 굉장히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지어게끔 만들어버린 거는 나중에 팔 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도 감안하는 게 바로 이 처분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물건을 보시고 지금 이 간단한 이 도형 차트 한 장인데요. 요거 분들 하나하나 대입해 보시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좋은 땅을 고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부터 올릴 영상은 이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깊게 좀 더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영상들을 계속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